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2021학년도 1학기 화장품 제조 공정론이라고 하는 교과를 공부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화장품 제조 공정론 도대체 이거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까? 예, 그런 얘기를 오늘은 이제 한 학기 동안의 강의 계획 그리고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 강의를 통해서는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그런 공정들 관련의 용어들 이런 것들 이제 숙지를 하게 되고요. 또 화장품을 제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들, 또 공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화장품의 이제 제조 장치들,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 뭐 다양한 실제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장치들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제조 장치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화장품의 레올로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레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써서 그렇지만은, 영어예요. 영어를 그대로 이제, 적절한 그런 이제 표현 방법이 없을 때는 레올로지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레올로지는 유변학,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유변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흐름이라든가 움직임, 액체나 또는 기체나 이런 것들은 흐르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이제 유동, 그다음에 변형. 예. 유동과 변형을 갖다 줄여서 유변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동과 변형을 다루는 이제 학문. 그래서 흐름이라든가 변형이 된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탄성. 그렇죠? 탄성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은 찌그러졌다가 다시 손을 떼면 힘을 갖다가 가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것들을 우리가 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변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과 흐름과 관련된 부분과 그 탄성처럼 변형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것을 유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영어로는 레올로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레올로지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유동과 변형, 즉 유변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이제 같이 다루게 되는데 화장품의 유변학적인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사용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용감,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이제 이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로서 이제 유효한 그런 지표로서 사용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화장품의 끈적끈적함,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죠. 그게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점성이란 말이에요. 점도. 점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동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우리 특히 이제 로션보다는 이제 크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화장품을 쓸 때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서 떠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라든가 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느낌들. 이런 것들은 탄성에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즉, 변형에 관련되는 건데, 바로 화장품에서 그래서 점성, 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을 레올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또 화장품 제조 공정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어떠한 공정을 앞에다 두고 어떠한 공정을 뒤에다 두고 또 유상을 갖다가 먼저 집어넣고 수상을 나중에 첨가를 할 것이냐 수상 속에다가 유상을 첨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디자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은 것은 어떤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의미의 디자인은 아니고요 바로 그런 이제 공정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화장품 뭐 하나 넘어가 버렸네요. 누르다 보면 이제 하나가 그냥 휙 넘어가기도 하는데. 자, 화장품에 이제 그러면 제조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우리가 활용하기까지는 어떠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화장품은 크게 이제 제조 단계와 판매 단계.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더 간다면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이용 단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로 제조와 판매 단계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연구 개발을 갖다 하게 되고 또 원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거나 또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쵸?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제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또 유념해야 될 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를테면 화장품 원료가 아닌 거를 쓰는 화장품 원료로서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쓰는 건지 또 화장품 원료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위 장원기라고 하는 화장품 원료 기준 또는 뭐 ICID라고 하는 국제 화장품 원료 집 또 INCA라고 하는 국제 화장품 원료 명칭 뭐 이런 것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배합한도 이만한 농도 이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전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 이런 것들도 특히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리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알러지라든가 또 어떤 뭐 독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또 화장품의 어떤 이제 제형, 즉 유형을 어떻게 제품의 유형을 갖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좋을지가 전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제 검토가 되는 요소들이고요. 원료는 원료 규격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원료에 적합한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성 오일을 갖다 쓰는데 식물성 오일이 산패가 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규격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전부 이제 기록으로 작성을 하게 되죠.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시설 기준이라든가 시험 검사라든가 또 그 제조 관리 기록서나 품질 관리 기록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기록이 되게 되고 또 생산 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식약처에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제조 단계에서 다뤄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판매 단계에서는 사후 관리로서 이제 용기에 이제 화장품 용기에 즉 포장 용기에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지 그 기재 사항이라든가 가격, 표시,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이제 전송 문제 그를 갖다가 이제 취하고 있잖아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들을 전부 이제 표시를 하는 뭐 그런 부분들 또 광고를 어떻게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하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부 포함을 하게 되고 보고 또 검사, 폐기 이런 것들 이제 판매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 출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도 화장품 회사 혹은 연관이 되어 있는 대리점 또는 샵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구매를 소비자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화장품 제조에서 유통까지의 어떤 단계를 크게 본다면 제조 단계, 또 유통이라고 하는 판매 단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제조 단계는 보통 이렇게 이제 제조 단계에서 유통 우리가 또 사용하는 단계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화장품 회사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겠죠. 우리 이러한 용도의 화장품을 갖다 필요로 하는데 뭐 화장품이 그런 화장품이 이미 개발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그냥 유통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런 요구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오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성분을 갖다가 조성을 갖다 맞추고 레시피를 갖다 잡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제형도 이것이 유화 제품이 적절한지 크림 제품이 적정한지 또는 스킨 형태의 가용화 제품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 이제 만들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공정 속에서 그 호모 믹서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제조 공정에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이제 반제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뭐 최근에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조금 분리해서 쓰기도 하지만 벌크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벌크 제품하고 반제품하고는 또 조금 또 다르긴 해요. 예, 반제품은 조금 더 얘네들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약간의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소위 이야기하는 숙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벌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통으로 그거 자체도 팔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제 각 개별 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기도 하고 제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저쪽 이제 품질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품질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됩니다. 예, 출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샵에서 또는 스스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직접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서 이렇게 주문, 그 다음에 연구개발, 제조, 그리고 품질 검사, 그리고 이제 출하, 유통,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전부 화장품의 제조, 판매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화장품 오더를 받았을 때 화장품의 새로운 화장품들 또는 오더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기 제품을 갖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로서 새로운 제품을 갖다 이제 개발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지 제품을 갖다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제품 설계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품 기획,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패션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니즈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 기초기술, 응용기술, 연구개발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드가 돼서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어떤 우리 회사의 노하우 또는 어떤 이제 그것이 바탕, 밑거름 이런 것들이 돼서 제품 설계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사용되는 이제 원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원료의 기재 또 어떤 원료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이제 기재라고 얘기하죠. 베이스를 뭘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 또 색깔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첨가제로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이러한 원료와 관련된 것은 기본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약학, 분석화학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원료를 갖다 이제 만들었을 때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용기에다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품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다 고민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리병에 넣어야 될지, 최근에는 뭐 플라스틱 계통이 많이 나오긴 한데 합성수지,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합성수지에 넣을지, 혹은 금속 용기에 넣을지, 또는 튜브 형태의 이제 포장재 그 용기에다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재료화학적인 측면, 또는 가공기술적인 측면, 또는 어떤 이제 안내 문구라든가, 또 광고 표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인쇄 기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갖다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모양은 어떻게 잡고 그 안에 제품의 유형은 어떤 형태를 이제 하게 되고 뭐 그것이 이제 안정성이 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만들었을 때가 가장 안정성이 높고 또 향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게 좋을지를 이제 시작 실험을 하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만들었었던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시작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는 계면화학적인 특성 또는 미생물학적인 특성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레올로지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유동과 변형을 다루는 즉 점성,
탄성과 같은 사용감을 갖다 다루는 그런 이제 사용성 또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피부과학적인 요소, 생화학적인 요소, 또 저 위의 안정성은 부패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고요. 밑에 있는 안전성의 경우에도 사실은 미생물, 세균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피부과학적인 요소, 생화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용성으로는 생리학적인 측면, 또 물리학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사용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용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안정성도 관능 조사를 하게 되고, 층이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용감이 괜찮으냐, 어떤 심리적인 요소, 향이 괜찮으냐, 이러한 사용 시험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 해서 이제 처방을 하고 또 제형을 만들게 되고, 또 용기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 이제 사양을 정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 이제 식약처에다 품목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하는 그와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을 갖다 검토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품질관리 기술, 통계학적인 요소, 화학공학적인 요소, 기계공학적인 요소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갖다가 생산 공정을 통해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품목 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상품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과정이 화장품의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는 주로 요 정도까지를 갖다 이제 다루게 되죠. 여기서 다루게 되는 이제 부분들인 것이지, 뭐 사용을 어떻게 하고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이제 배웠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피부 관리 실습, 또는 뭐 헤어 실습, 또는 뭐 피부 관리 실습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습 과정을 갖다 통해서, 그쵸?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요 이후의 얘기인데, 그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고 저희는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제조 개발하는 과정까지 해서 화장품 제조 공정론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장치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이 이제 쓰이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디스퍼라고 하는 주로 가용화 공정에서 이제 많이 쓰죠. 스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정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고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모터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프로펠러 형태의 디스퍼가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날카롭게 여기 사진에 지금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자료는 다운받아서 보시면 거기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혼합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예. 주로 이제 믹싱해주는 그런 역할로 주로 쓰이는 거고, 가용화 공정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경우가 이제 호모믹서. 호모믹서는 저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세한 그런 이제 터빈이라고 그럴까, 패들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진공유화 장치. 그리고 지금 저거는 이제 완전히 연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요. 저거 맨 밑에는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호모게나이저 타입의 이제 그런 형태로 또 되어 있기도 해요. 뭐 저렇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형태,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형태. 예, 그런 사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3단 롤 분쇄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잘 혼합이 되도록, 분쇄를 하면서도 잘 혼합이 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형태이고요. 우리 실험실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믹서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런 것도 가끔 다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분체 같은 경우에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원료의 경우 이제 혼합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회전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말을 갖다가 이렇게 혼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또 분말 제품은 뭐 이를테면 이제 트윈 케이크 형태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분말을 갖다가 용기에다가 저렇게 저쪽 그림에서 보시면 1번 용기에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위에서 프레스로 꾹 눌러가지고 압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빼내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프레스 압축시키는 분말 성형 압축시키는 이제 실제 장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예.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렇게 이제 립스틱을 원시적으로 저렇게 어떤 주형, 형틀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만 아직도 저렇게 이제 소량 생산할 경우에는 뭐 큰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돌릴 수는 없어서 요즘도 소량 생산하고 그럴 때는 저런 이제 주형을 아직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저 주형에다 부어서 그래서 나중에 주형을 분리하면 이렇게 립스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립스틱 성형기들도 실제로 지금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어서 주입하고 그러는 것들도 회전하면서 다 일정량, 정량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되고요. 튜브 충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밑에 튜브나 용기를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의 이제 충전기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치약이나 우리 보통 이제 폼클렌저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다 채우고 나서는 끝에를 갖다 이제 막는 그런 형태 하나씩 굴러 내려와서 되어 있는 튜브 충전기의 유형이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까 호모 믹서에서 가형화 제품이나 유화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는 이제 컨베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단상자라고 그러죠. 그 하나의 그 용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의 상자에다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컨베어 시스템을 통해서 뭐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요거는 이제 수작업을 많이 하죠. 예. 아주 대량 그 생산할 경우에 요것도 이제 자동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컨베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씩 쭉 갈 때 담고 뭐 그러고 거기에 지나가면서 제품에다가 프린트를 갖다 이제 하게 되죠. 제트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포장기, 랩핑을 갖다가 이제 하거나 박스에다 집어넣거나 하는 이제 자동 포장기들이 몇 가지 유형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포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제조 공정로는 이제 강의 주제들이 대략 이렇게 각 주차별로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차는 강의 계획 소개를 하게 되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뭐 초에도 일단 요거는 이제 3학점 3시간 이론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오늘 이제 1시간을 하게 되지만 강의 계획 소개를 하게 되고 다음 주차에 이제 2주차에는 화장품의 정의 역사, 3주차에 화장품의 종류와 특징,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분 명명법, 화장품의 제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다루게 되고요. 화장품의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화장품의 레올로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유동 특성과 변형 특성을 다루는 유변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이제 8주차가 이제 중간고사이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이 화장품의 경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화장품의 안전, 제품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형화, 유화 공정, 또 분산 에어로졸, 이러한 공정을 같이 배우고 화장품의 제조 장치도 살펴볼 테고요. 용기와 포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대략 강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요 부분에 그 어떤 이제 진행이 되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진도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다.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 다루게 될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요거는 사실 이제 따로 강의 교재를 정하지는 않아요. 또 화장품 제조 공정론이라고 하는 교재가 현재로는 사실은 제가 아직 그 책으로 쓰지를 않아서 우리 그 내부 그 자료로는 제가 이제 아예 책처럼 한 200페이지 넘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긴 한데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 PPT 자료로 그 강의 자료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자료실에다 올리고 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바로 김주덕 교수님의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제 신화장품학, 예. 그 다음에 하병도 선생이 지은 화장품학이라든가, 또 이유선 교수의 화장품학,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Handbook of Cosmetic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하는 이런 책들 참고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 향장품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라든가, 최신 화장품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라든가, 또는 향장품 제조학이라고 하는 책,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서적들, 또 출판물들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요 자료는 매번 이제 보통 빠르면 일주일 정도 전에 올라갈 테고, 그러지 않아도 수업 전에는 훨씬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자료 보시고 그러면서 하시면 아마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출석 관리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리미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요 수업 시간에 오는 것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원칙이긴 하지만, 예, 미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그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오픈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요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미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 LMS에 올린다는 얘기, PDF로 올린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제도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 여기에 파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다 올려주세요. 자료는 제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과를 할 때는 다 올려주세요. 왜? 그래야 크로스 체킹을 제가 구글 클래스룸 분명히 교수님 올렸어요. 근데 왜 안 올라가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맞을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 군데 다 올려주시면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 요거 반영을 합니다. 보통 30, 30, 20,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좀 이제 참여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반영을 할 테고요. 이메일 주소, 요거 학교 사이트, 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털 사이트, 저는 이제 다음 한 메일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은 교문 들어오시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주황색 벽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에요. 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벽돌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뷰티관인데 거기에 310호 제 연구실이니까 연구실 방문해서 상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연락처, 연구실 연락처, 그리고 제 모바일 폰, 셀폰입니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략 이런 정도로 해서 강의 소개 또 계획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